5G 요금제가 오히려 더 저렴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G 개통이 가능해지면서 초반 고객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KT에서 초반부터 데이터 무제한이란 카드를 내놓으면서 다른 회사들도 다급히 프로모션과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죠. 이번 영상에서는 4G와 5G 요금제의 가격을 살펴보고 이동통신사 간 5G 요금제를 간략히 비교해본 후 갤럭시 S10e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S10e 모델의 경우 5G가 지원되지 않죠.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전 엣지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랜만에 플래그십 라인에 적용된 플랫 디자인에 저의 데이터 사용 패턴상 굳이 5G 모델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S10e를 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 꼭 필요해요. 5G 요금제가 출시돼도 그동안의 경험상 무제한이 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4G 요금제보다 비쌀 것이라고도 생각했고요. 무제한도 안 되고 비싼 5G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4G 요금제를 한 바퀴 더 돌리면서 완전히 인프라가 갖춰지고 요금제도 좀 안정화된 뒤에 5G로 갈아타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완전 무제한에 로밍, 무제한 등 혜택도 그렇고 가격도 4G와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KT를 기준으로 살펴보죠. 추가 혜택은 각각 상황에 따라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량과 가격 위주로 비교하도록 하죠. KT의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보면 데이터 온 프리미엄, Y24 온 프리미엄 요금제 둘 다 89,000원입니다. 그럼 5G 요금제를 보죠. 슈퍼플랜 베이직이 8만원입니다. 5G 요금제가 오히려 더 저렴하네요. SK도 마찬가지죠.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 인피니티 요금제가 월 10만원인데 기간 한정이긴 하지만 4G 무제한 요금제는 프로모션 적용 시 8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프로모션을 빼고 생각해봐도 95,000원입니다. 단 U+의 경우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78 요금제인 78,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 5G 스페셜이 85,000원으로 프로모션을 빼고 기본 가격만 생각해보면 아직 LTE 요금제가 저렴하네요. 물론 선택 약정 25% 할인과 프로모션을 감안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 KT를 쓰니까요. 아무튼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 결과 완전 무제한 요금제만 놓고 보면 5G 요금제가 4G 요금제보다 대체로 저렴해졌죠. 따라서 요금제 공개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S10e를 산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네요. 다음으로 통신사별 요금제를 장 단점 측면에서만 간단히 한번 비교해보죠. 일단 아셔야 할 것이 SKT와 LG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기간 한정이란 것입니다. 완전 무제한 데이터의 경우 둘 다 6월 말까지 계약자에 한해 올해까지만 완전 무제한이네요. 물론 그 이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 데이터를 파악해서 조정한다고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겠죠. KT 완전 무제한의 경우 이슈가 된 것이 이틀 연속으로 하루 53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초당 1MB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죠. 물론 지금 당장 하루 53기가를 쓸 일이 딱히 없다지만 향후 5G 전용 콘텐츠가 보편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또한 향후 고용량 콘텐츠가 보편화되면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고민되겠네요.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요금제 가격만 놓고 보면 KT가 8만원부터 시작해 가장 저렴합니다. 더 화가 나네요. 하필 제가 KT를 쓰는데 더 이상은 열등감 같으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합이라든지 프로모션과 할인, 공시 지원금까지 따져봐야 하겠죠. 그리고 통신사마다 추가 혜택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개인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55,000원 요금제에서는 KT와 SKT가 8기가, LG가 9기가로 LG가 소폭이나마 우위를 보입니다. 그리고 SK와 LG에서는 75,000원짜리 150기가 요금제가 있는 반면 KT는 55,000원에 8기가 요금제 이후 바로 8만원 무제한 요금제로 넘어간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G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한해서입니다. 중저가 요금제는 4G 요금제가 여전히 저렴하죠. 아직 인프라 확충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에 원래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셨던 분 아니면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S10이 실사용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5G로 가실 분들도 조금만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S10이 리뷰는 간단한 핸드폰 정보와 곁들여 제품 설명과 병행해서 S10e를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나 선택 시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기능 설명보다는 라이트 유저들에게 혹은 살까 말까 할 때 도움이 되는 소소한 이용 후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여튼간 마지막에는 같이 구매한 삼성 정품 액세서리를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펙 설명을 먼저 드리면 얘 머리는 엑시노스 9820, 메모리는 6기가 램이 들어갑니다. 화면 같은 경우는 FHD 플러스, 배터리는 3100mAh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광각, 후광각의 듀얼 카메라, 전면은 셀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측면에 정전식 지문인식을 지원하고 용량은 128기가, 실사용 메모리는
사이즈는 약 108.5기가 정도고 외장 메모리로 512기가까지 지원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옐로우 톤의 3가지가 있습니다. 방수 방진 지원하고 삼성페이 무선 충전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탑재된 무선 공유 배터리 기능으로 다른 스마트 기기 간의 배터리 공유가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얘 배터리가 일단 핸드폰을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단단하고 가볍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워요. 비교적 작죠? 일단 제가 구입한 색상은 프리즘 블랙입니다. 이게 각도마다 색이 이렇게 바뀌는데 실은 보기 전에 완전 새까만 블랙 베이스일 줄 알았는데 이게 색깔이 완전 블랙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완전 어두운 남색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디자인은 뭐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합니다. 무엇보다 삼성에서 S시리즈에 엣지가 없는 모델을 출시했죠. 플랫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네요. 정말 이쁩니다. 디자인적인 만족감은 최고예요.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여기 전면부에는 우측 상단에 둥글게 카메라 홀이 있고 위쪽에 조그만하게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듀얼 카메라와 플래시 센서 그리고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이 안테나 선과 함께 우측에는 지문인식 버튼, 좌측에는 볼륨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보이네요. 또한 위쪽에는 유심 트레이, 밑에는 USB-C 포트,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3.5mm 이어폰 단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본 김에 카메라를 좀 더 살펴보죠. 일단 후면에는 광각 그리고 초광각 렌즈를 갖고 있죠. 나머지 S10, S10 플러스에서 망원 렌즈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 1200만 화소고 f1.5와 f2.4 듀얼 조리개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이 좀 더 용이해질 것 같네요. 또한 123도의 초광각 카메라 1600만 화소에 f2.2가 탑재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단일 렌즈로 1000만 화소의 셀피 카메라, f1.9 조리개, 마찬가지로 듀얼 픽셀 자동 초점도 지원하고 있어요. S10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S10 플러스에만 전면부 듀얼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동영상 또한 4K UHD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 장면별 최적 촬영 여기 동글뱅이에 맞춰서 찍으라고 나오네요. 저 같은 똥순한테는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5.8인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이번 S10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겠죠. 이렇게 키면 지금 위쪽에 카메라 홀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거슬리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거나 평소 쓰실 때는 거슬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유튜브로 틀어보면 평소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좌측 상단에 자막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괜찮겠죠? 게임할 때 좀 거슬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게임을 틀면 평소에는 여기가 가려진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쪽 카메라를 다 쓰고 싶다 하시면 설정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하래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틀면 시원시원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홀이 있는 게 포인트도 되고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기능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베젤이 상하 균형이 안 맞긴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안 거슬려요. 분명히 뉴스나 홈페이지로 본 이미지의 느낌보다는 이질감이 훨씬 덜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젤이 정말 얇고 또한 폰 자체가 작아서 더욱 티가 덜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S10 모델은 이질감이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 밑에 베젤을 없애려면 여기에 들어간 걸 뒤로 다 말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한다고 하죠.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거슬려요. 이 카메라 홀에 맞추려고 한 것 같긴 한데 홀 크기에 너무 딱 맞기도 하고 이 상단 바에 비해서 지금 글씨 크기가 너무 작죠. 차라리 글자만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상하로 너무 비다 보니까 사용할 때 좀 많이 거슬립니다. 그리고 이번 S10 시리즈에 원 U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죠. 뭐 참 동글동글하고 이쁘네요. 최적화도 뭐 잘 된 것 같고요.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봐 3가지 사용 팁을 드리면 일단 이걸 처음 쓰시면 여기 상단바에 밝기 조절 버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알림창에 조절창 표시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죠. 그리고 분할하면 하고 싶은 어플에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분할화면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앱 전환은 여기 홈 버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지문 인식 버튼이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까지는 뒤쪽에 있었죠. 이 위치가 오른손에 드시는 분들은 확실히 편하다고 느끼실 만한 위치예요.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열면 돼요. 그런데 왼손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조작이 불편해서 이렇게 위를 잡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보통 이렇게 밑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치고 씁니다. 그럼 잠금을 풀 때 손 위치를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손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왼손으로 들 때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엄청 불편한 위치도 아니고 인식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S10과 S10 플러스 모델은 화면에서 지문인식이 가능하죠. 처음에 이 초음파 지문인식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쉬웠었는데 현재 센서가 눈에 보인다든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지문 인식률 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블탭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빅스비 버튼은 정말 잘 눌려요. 물론 이 버튼을 2번 눌러야 켜진다든지 다른 앱 실행으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볼륨을 이렇게 줄이는데 빅스비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급하게 빠바박 하다 탁 키니까 이게 한 번 눌리든 2번 눌리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빅스비 버튼을 음량 버튼 위로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S10e를 쓰시면서 가장 중요시 여길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S10e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죠. 이게 3100mAh짜리인데 실은 배터리 용량만 따져도 큰 편은 아니죠. 실제로 써보시면 정말 배터리가 약하다 하는 느낌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만약 내가 출퇴근하면서 핸드폰 이용하고 중간중간 쉬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신다 하시면 무조건 보조 배터리는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갖고 놀면서 쓰면 한 5시간 정도 있으면 불안불안합니다. 원래 쓰던 폰이 S시리즈에 비해서 보급형이기도 했었고 제가 업무용을 겸용해서 쓰다 보니 배터리 관리가 엉망이어서 효율도 많이 떨어졌던 상태였는데도 바꾸자마자 배터리가 빨리 떨어진다는 체감이 확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플래그십 라인인데 어느 정도는 가겠지 하시는 분들 조금 신중히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튼간 정리하자면 저는 이 핸드폰에 매우 만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구매의 요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 사견을 최소화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갤럭시 S10이 얘가 포지션이 살짝 애매해요. 플래그십 라인의 에센셜 모델이죠. 물론 기능이나 가격을 보면 보급형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게 참 웃긴 게 어쩔 수 없이 비교적 보급형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90만원 돈, 실은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냥 성능 따지고 더 좋은 거로 사든가 아니면 밑에 세그먼트에 저렴한 폰으로 가든가 아예 브랜드를 바꿔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애플처럼 폐쇄적인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은 너무도 많죠. 생각해보니까 애플도 비슷하게 안 팔린 여튼간 이런 이유들 때문에 S10e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좋은 선택지예요. 일단 요즘 S10e 지원금이 대폭 올랐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관심 있으시면 많이 아실 것 같네요. 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엣지 디자인에 그리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싫어요. 보통 핸드폰을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을 보기 때문에 핸드폰의 선택에 있어서 기능성만큼 중요한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리와 목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작업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급하게 나갈 때 태블릿과 포터블 키보드라도 챙기고요. 핸드폰을 쓸 때는 자료 전송이나 정말 간단한 문서 수정, 따라서 저 같은 라이트 유저는 이 정도 기능으로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충분해요. 가격적인 이점도 비교적 저렴하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저같이 엣지에 거부감이 있으시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는 분, 라이트 유저 분들 중에 가격적인 이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핸드폰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저와 선택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카메라만 해도 저는 전면 듀얼 카메라가 없어도 어차피 라이브 포커스 기능도 되고 아웃풋 차이도 크게 못 느끼지만 망원 렌즈나 심도 카메라가 없다는 게 큰 단점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고요. 저는 이런 포터블 기기를 고를 때 최고 성능을 선호하기보다는 최적의 성능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하시다면 잘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영상이 길어져서 엄청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품 케이스 실리콘 커버인데 25,000원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가 워낙 별로라서 구매했어요. 굳이 제가 아니어도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쁘긴 한데 이쪽 보시면 바깥쪽에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요. 아예 어두운 색으로 가지던가 다른 재질 커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끼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쁘긴 하죠. 그리고 이 무선 배터리 팩, 유선은 여기 USB에 꽂고 무선은 여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시작이 되죠. 참고로 이 실리콘 커버를 씌워도 무선 충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가 조금 커요. 용량은 1만짜리고 가격은 정가 55,000원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사전 예약 사은품이었죠. 쿠팡에서는 44,000원에 구매 가능하고 지금도 S10 5G 사은품이나 S10 시리즈 구매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파라오였습니다.